라디오 코리아 젊은 PD들이 모였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세대들의 시각차. 라디오 코리아 제작 편성팀 미녀 PD들의 유쾌한 수다. 미디들의 수다. 금요일 순서 오락가락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미디들의 수다. 오늘도 변함없이 원 PD, 허 작가, 현 PD, 박 PD 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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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바뀌셨어요.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본캐로 돌아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오늘 들고 오신 주제가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마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유튜브와 관련된 얘기인데 네. 저 좀 궁금해요. 유튜브 오늘 주제는 유튜브 뒷광고 논란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예요. 네. 자, 우선은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사실 아직 뒷광고가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네.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네. 협찬이나 광고 비용을 받은 물건들에 대해서 예. 영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들을 속이고 기만을 하면서 뒤로는 광고 비용을 따로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사실 뭐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드시는 분도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품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뭐 요즘에 헤어 드라이기부터 옷부터 가방부터 이런 걸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내 돈 내산이라고 하죠. 내가 돈을 직접 주고 내가 샀다라는 식으로 제품형 리뷰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쵸. 영상에서 속이고 일단은 자기가 산 것처럼 꾸며서 음. 영상을 올리는 게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네네. 자, 그러면 그 뒷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뒷광고를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과 PD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괜찮다라는 입장은 어느 정도는 허용이 가능하다, 마케팅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괜찮지 않다라는 입장에서는 네. 뒷광고는 네. 아예 네. 허용이 안 된다라는 입장은 저희 둘이 아하. 입장입니다. 네. 네. 아. 저희 둘이라는 건 이제 박 박 PD와 PD와 현 현 PD. 네, 네. 이제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허. 네. 네, 왜 허용 왜 어떤 먼저 네. 먼저 안 된다는 입장을 먼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뒷광고라는 게 도덕성과의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연예인들보다 영향력이 있는 게 유튜버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름에 네. 맞게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면 연예인들은 뭔가 다른 나라의 사람 같고 방송이라는 것도 아무리 리얼리티라고 하지만 네.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제작되고 틀에 박혀있고 꾸며진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뭔가 나랑은 좀 먼 거리 같은데 유튜버들은 비연예인으로서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솔직하고 정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별로면 별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거기서 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가 리뷰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연예인들도 이런 친근하고 꾸밈이 없는 이미지를 위해서 유튜버로 많이 전향도 하고 하시는데 네. 이 중에 제가 이샘플을 하나 가져온 거는 슈스스라는 유튜버예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혜연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라고 지금은 구독자가 75만 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아마 떨어진 걸 것 같아요. 네. 이게 숫자가 그래도 엄청 많죠. 그 이유는 이분의 커리어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슈퍼스타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신발 내가 정말 내 돈 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진짜 좋나 보다 네. 하고 샀는데 네. 알고 보니까 광고였어. 돈을 받고 제작된 영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을 받고 신뢰를 잃고 이제 사기라는 소리까지 듣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뒷광고는 거짓말이고 네. 엄연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네. 라는 입장입니다. 그 한혜연 스타일리스트가
내돈내산이라는 걸 아예 거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내돈내산이라는 단어가 이분 때문에 유행이 된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반론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크고 내돈내산을 표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네. 이런 OTT 플랫폼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이 범해지지 않았나 싶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튜버들도 많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모든 유튜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규제 라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인식이 부족해서 범해지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이걸 네. 따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걸 도덕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일반화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지금 그 유튜브 댓글로도 케빈 첸님께서 광고를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광고라고 말 안 한 게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네. 이제 사실 뭐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뒷광고의 논란이 있고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들에게는 사실 가해지는 법규 같은 게 없는 상황인데 광고주에게는 그래도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9월부터는 이제 지침이 바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법 규정이 없는 건 맞는데 이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유료 PPL 또는 보증 광고 조항이라고 업로드할 때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체크박스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물론 작은 개인 유튜버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이 예. 대형 MCN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런 MCN 회사는 개인 유튜버들을 관리해주는 중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샌드박스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 소속 중인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도티라는 네. 유튜버가 있어요. 예. 이 네. 유튜버가 샌드박스의 여기에 대표이기도 네, 하죠. 최고 책임자예요, 이분이. 예. 그리고 초등학생 이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과연 뒷광고 이걸 모르고 이런 조항을 모르고 그걸 넘어간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먹방계 한 46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문복희라는 유튜버도 있어요. 이 유튜버는 처음에는 발뺌을 계속했다가 나중에 쪼여오니까 네. 이 광고를 받아서 먹은 게 맞다라고 점점 업로드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점점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연예인과 콜라보를 할 정도로 많은 인기가 있는 양팡이라는 유튜버도 있어요. 네. 이런 유튜버들 다 MCN이라는 대형 회사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인데 이런 대형 MCN을 운행을 하면서 이런 조항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런 게 알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네. 뒷광고 논란에 이제 있는 유튜버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유명한 유튜버들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예.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사실 네. 이 뒷광고 논란의 시작이 그들을 저격하는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뒷광고에 대한 기준을 세워버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네티즌 사이에서도 뒷광고에 대한 느끼는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누구는 뭐 유료 광고만 표시하면 된다, 누구는 꼭 앞에 넣어야 된다,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뒷광고의 범위가 이제 표시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네. 표시를 했는데 숨겼다 뭐 이렇게 좀 범위가 확대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마케팅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공중파나 주변에서 많은 이런 마케팅 기법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광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TV에서 많이 보는 PPL 네. 네. 많이 뭐 심각하게 티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숨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네. 이제 PPL이 대표적으로 브랜드나 로고를 노출시켜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네. 그 대표적인 마케팅 기법이고 그 외에도 뭐 광고임을 눈치채지게 못하게 하는 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의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일반인들을 이용해 이슈를 일으키는 버즈 마케팅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서도 많이 이제 이용해오는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유료 광고 표시가 마지막이라든지 방송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온다는 거 그 차이가 있는데 아까 원PD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법규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구독자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이제 방송인이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1인 미디어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인기를 얻게 되고 광고를 하면서 생기는 뭐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허 작가님과 원 PD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규제가 있었으면 그 규제를 먼저 알고 진행을 했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제서야 규제를 만들었고 그때서 이제 문매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많은 마케팅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박 PD님과 현 PD님은 아무리 그래도 뭐 이분들이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를 해놓고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조금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건 그 왜 스타들 중에서 이렇게 솔로로 오랫동안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SBS의 미운 모모. 네. 거기도 이제 PPL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친근함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거부감 없이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좀 많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면 그냥 광고라고 말하고 나오지 왜 그렇게 말을 안 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네. 광고면 광고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더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글이 댓글로 표시를 하시는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이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해서 내가 광고를 받은 거를 밝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이 몰랐고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게 도의적으로. 네.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돈을 오히려 받고 영상을 제작한 건데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모두 사세요. 이런 거는 거짓말이 아닌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말지. 내 돈 내산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파장이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요즘에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혹시 멜로가 체질이라는 좀 예전에 끝난 드라마인데요. 네. 그게 거기에서 PPL로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예. 재밌게 PPL을 한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네. 사실 네. PPL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티가 나게 하는 것들을 반감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재밌게 녹아들게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예능 프로인데 이제 진행자가 어떤 음료수나 음식을 먹여주면서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입 크게 벌려 하면서 맞아요. 네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재밌게 녹아들고 사실 유튜브에도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웹드라마나 이런 형식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관한 직장인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맨 마지막에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죠. 이 홍삼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재밌게 풀어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지만 재밌게 그 광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아이디어들이 생기는데 예. 사실 유튜버들은 이제 친근한 이미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광고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광고를 수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정성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버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명확하게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알고 그거를 유료 광고 노출하는 그것들을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보는 시청자들도 이거는 도덕적으로 안 돼. 뭔가 이렇게 잣대를 갖고 보기보다는 이거 광고를 좀 재밌게 만들었다면 그거를 이제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유튜버들의 그 진실성도 이제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 네. 보는 사람들도 이게 마케팅의 일종이구나 하는 이런 그 인식 자체를 조금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배신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박 PD님과 현 PD님이 말씀하시는 건 약간 배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독자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친근하고 내가 이거를 서브스크립션까지 하면서 그 소식을 이 사람의 지금 일상을 받아보고 싶다였는데 그게 다 꾸며진 것이라니. 예, 거기서 오는 그런 배신감 때문에 아마 이런 파장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돈 없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소재로 또 이제 방송에서도 이런 소재가 또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가 체질도 있고 이번 색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작가인데요. 처음에 이제 새끼 작가 이제 처음 막 들어간 작가로서 이제 PPL을 중간중간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고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광고해야 되는데 한번 먹어줍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또 광고를 하는 것도 앞으로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근데 아까 질문이 하나 있으셨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이게 거짓 광고나 허위 광고로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짓 광고나 허위 광고는 이제 보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유튜버들이 그렇게 좀 과대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다 했는데 그 기계에 뭔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유튜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유튜브 자체가 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는 그렇게 규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송법이나 이제 그렇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네. 네.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9월 1일부터는 이제 네네. 공정위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좀 내놨죠. 네, 네. 이제 표시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지만 이제 뭐 물론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있으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버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은 광고주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유튜버도 자기의 컨텐츠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주가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뒷광고를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거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선뜻 당연히 윤리적이기 때문에 안 되지 이런 말이 솔직히 금방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혹이 네. 법적인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아서 했지만 잡혔을 땐 쇠고랑을 찬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 때문에 규제가 먼저 필요하고
유튜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도덕적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원PD님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네, 제 생각도 같은데 아무리 지금 시청자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 수에서만 제한되지 말고 더 길게 봤을 때 그런 유혹이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을 해서 표시도 하고 광고면 광고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하는 게 대세이기도 하고 법에도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모두가 보는 입장도 좋고 광고주도 좋고 뭐 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네, 제가 그 오늘 기사에서 좀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표정을 지어주세요. 예, 이렇게 그 협찬사에서 요청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돈이 올라간대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유튜브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은 아, 진짜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좀 큰 거 아닐까, 네, 싶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만약 1억을 드립니다. 1억을 드리면, 자, 제가 1억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PD님들과 작가님은 어떤, 게 일단 홍보는 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거를 돈을 뒤로 받는 게 아니라 난 내 영상은 홍보가 들어간 그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띄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약 네. 조건이 만약에 1억을 주는 대신 이거를 숨겨라라고 그게 하면 문제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 저도 솔직히 말을 하고 그냥 이 돈보다 적게 받더라도 솔직히 말을 하고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멀리 봤을 때 이게 더 현명하지 않나? 더 맞는 말이지 않나? 거기서 네. 끝이면 어떡하죠? 아. 그게 마지막 기회. 근데 구독자가 있으니까 네. 그만큼 뒷광고도 들어오는 거고 맞아요. 네, 그걸로 살 수 있을 만큼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실은 이게 광고로만 100%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유혹에 많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구독자 수가 높아질수록 좋아요 수가 높아질수록 또 이제 따로 또 돈을 입금이 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네, 우리 허 작가님과 원 PD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이게 논란이 됐을 때 16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예. 1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나보다 돈 더 많이 번다. 이걸로 인해서 약간 더 크게 네, 문제가 된 건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토론을 하면서 안 되겠구나. 멀리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네. 1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유혹에서 빠지지 않기라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멀리 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표시를 하고 내고에 들어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아, 역시. 네, 우리 허 작가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중도를 지키시면서 양쪽을 조율하는 역할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자, 우리 원 PD님은요? 저도 표시를 하고 제작 지원을 받았다라고 떳떳하게 일단 문구를 올릴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청취하시는 분들께 이건 받아야지 내 영상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설득력 있게 네, 네.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가 있으신데 그분도 처음에 화장품으로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본인 돈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원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이거 비교해 주세요. 이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그중엔 고가 브랜드도 있으니까 이분이 더 이상 안 되겠고 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은 본인이 네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돈을 받고 하겠다. 근데 거기는 광고 표시를 제가 분명히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 웹툰 중에서도 이게 저 미팅하러 갑니다. 그 회사랑 그것도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 거는 여전히 구독수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PD님들과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그 유튜버들 중에 제가 좋아했던 분이 있어서 배신감이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으면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분 네. 거는 앞으로는 제가 믿고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그렇군요. 해요. 네. 네, 자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좀 그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나오시고 있는데요. 네. 네, 예전에 논스톱에서 언제적이죠? 예, 논스톱 드라마에서 간접 광고 설정했던 거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마케팅 활동도 다양해지고 예, 매체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고 또 정부도 안타깝지만 아직 규제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네, PPL이나 이런 광고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속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저번에 언급했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협찬 받고 싶습니다. 아니, 막간을 이용해 광고를 네, 해시태그 한 개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헤더라서 아, 네, 헤더요. 더 헤더라는 프로를 더 헤더. 네. 네, 네. 더 헤더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유튜버들이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요즘에 보는 것 중에서 네. 황광희의 내고왕이라는 게 있어요. 오. 이제 기업을 찾아가서 내고를 하는 그래요? 형식의 네. 유튜브 예능? 웹 예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유료 광고 표시는 당연히 하고 네네. 좀 더 재미있게 광고를 소비할 수 있게 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제 생각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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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간접 광고도 좀 재밌고 똑똑하고 정직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광고도 콘텐츠의 하나로서 소화가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강화가 되고 네. 더 이렇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예, 이것도 오늘 정말 좀 나눠볼 좋은 소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미디들의 수다 좀 분위기 바꿔서 원 PD, 허 작가, 현 PD, 박 PD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